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9월 첫 거래일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첫 거래일부터 시장은 변칙적인 움직임을 주면서 어려운 출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장 중반부터는 그냥 횡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시장이 보여준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은 없었는데 오늘 아침 수급이 굉장히 혼동이 많았죠. 특히 왕개미가 복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우리의 혼동을 살짝 줬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오늘 진행됐는지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장 개장 전 체크부터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미국은 노동절로 오늘 휴장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새벽 2시까지 거래되고 현물장은 휴장입니다. 우리 야간 선물은 당연히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뭐 거의 약보합선으로 미국장이 열리지 않는 날은 특별하게 큰 이슈가 없으면 거래량도 적고 큰 변동성은 잘 안 나옵니다.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이고요. 만기일이었고요. 장 초반 개인 콜옵션 매수 집중해서 개인 양매수로 전환되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동과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를 모두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시 45분에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가 있었습니다. 차이신 제조업 PMI는 50.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하며 확장 국면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거 50 위에서는 이제 확장 국면으로 봅니다. 그랬으나 31일 전날 전날이죠. 예, 어쨌든 31일 발표한 중국 8월 제조업 PMI는 49.1로 전월 49.4보다 약간 낮아지며 경기 둔화 및 수요 부족으로 해석되면서 중국 증시는 하락장을 오늘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해 종합 지수는 이제 1.1% 하락했고요. 2811.04포인트로 끝이 났습니다. 4개월 연속 50 언더로 잡히면서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인 미중 무역 갈등이 제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7월 신규 주택 가격도 전월 대비 0.11% 상승하여 전월 대비 상승세가 0.13에서 좀 둔화한 모습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 5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주택 담보 제융자 허용 방안을 고려하여 가계의 대출 부담을 줄이고 소비 증가를 유도하려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중국은 이렇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나온 뉴스가 있죠. 오늘 위기의 저축은행입니다. 위기의 저축은행 당국 자본 적정성 우려 4곳에 자본 확충 요구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뭐 주말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도 많이 나왔죠. 금융감독원은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권고치를 밑돈 상상인 플러스 이거 상상인 저축은행은 상장주죠. 예전에는 이제 텍셀 레트컴이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이 상상인의 상승은 텍셀 레트컴 시절에 올라갔던 겁니다. 여기 과거에. 근데 이제 상상인으로 바뀐 다음에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이제 시총이 이제 1,000억 초반인 것 같은데 조단위의 자본을 가진 이 저축은행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는 과정에 들어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자기 자본 비율이 지금 위기다 이런 상태고요. 어쨌든 상상인 플러스 라온, 바로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의 자본 조달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저축은행 업권의 실적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연체율 증가,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연체가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투자 손실 등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말 많은 개인들이 개인 회생 제도를 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좀 넘어가서, 그렇게 되면은 빌려준 쪽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아야 될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해버리면 어쨌든 갚아야 될 금액을 전액 손실 처리를 해야 되거나 일부밖에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요즘 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쪽 분야 굉장히 지금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이제 고금리를 못 이겨내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출 연체율 증가, 뭐 부동산 PF 대출 부실까지 겹치면서 많이 악화됐다. 올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3,80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이는 965억 원 순손실을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적자 폭이 2,839억이나 확대된 겁니다.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죠. 연체율은 8.36%로 전년 말 대비 1.8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러다가 10%도 넘기겠어요. 경기 회복 둔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거래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죠. 그냥 대출을 지금 떠안고 그냥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지난번에 마감 영상 때 언급드렸지만 평균 1억 원의 대출을 그냥 끌어안은 채 폐업을 하고 있다. 65만 건이었나요, 그때? 뭐 그런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거는 대부분 지금 은행권의 손실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많은 금액들이. 그래서 저축은행권의 여신 감소도 연체율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소식 있고요. 뭐 미국은 또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오늘 기사가 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해가지고 기사가 좀 떴습니다.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 약 2,00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존스랑 라살은 이들 중 약 4분의 1은 차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 급감한 데다가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게 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공실률이 상당히 많죠. 우리도 과거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건물주들은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훨씬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 중 약 40%가 공동주택 건물 관련 대출로 다가오는 차환 물량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스웨덴, 유럽, 독일 뭐 등 정말 유럽이든 어디든 전 세계가 지금 은행권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줄줄이 지금 많이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꾸준히 있었는데 이제 계속 오픈이 되느냐, 우리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제 점점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소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배적이진 않아요. 기사에 그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오픈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제 우리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오늘 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물. 자, 현물 시장. 2차 전지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2차 전지 탑10 지수가 5.5% 상승 중이었다가 5.9%로 5.9%로 선물 기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 등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이오는 반대로 조정이 좀 있었는데 KRX 바이오 지수를 보면 오늘 자 이런 식으로 음봉이긴 하지만 꼬리를 달고 추세를 지키는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추세는 지키고 있어. 상승 추세는 지키고 있다. 어쨌든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 4,000포인트에 대한 저항 인식이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추세 이탈은 없었습니다. 오후장에 또 그마저 바이오 지수는 밑꼬리를 달았고요. 동시에 2차 전지 지수는 뭐 거의 없지만 미세한 윗꼬리를 달아서 일부 종목군들에게는 조금 이제 고가를 찍고 조금 돌아서는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주, 전력주, 자동차주들은 모두 약세를 보였고요. 이게 지금 시장을 보니까 모두 다 동시에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으로 만들어진 KRX 반도체 지수는 지금 이미 추세가 꺾였죠. KRX 반도체 지수의 41% 이상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떨어지면 이거를 뭐 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그대로 지금 추세가 이탈돼서 밀려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금이 빠지니까 어디로 이동했죠? 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래서 반도체가 빠지고 그 돈이 바이오로 갔다가 오늘만큼은 이제 바이오가 살짝 조정으로 좀 돈이 빠지면서 2차 전지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시장의 자금이 역부족인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제한적인 상태로 업종별 순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2차 전지가 연속적으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느냐? 글쎄요. 물론 LG 엔솔을 보면은 먼저 선발대로 좀 움직였고 가장 강하기 때문에 좀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들은 매물대를 통과도 못하고 물론 그나마 좀 포스코 시리즈들은 그래도 에코프로 쪽에 비해서는 강했는데 정작 코스닥에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만큼은 지금 위에 매물대를 아직도 한참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막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소리는 바이오에서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바이오도 오늘 꼬리를 잘 달아서 글쎄요 한번 며칠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며칠 더 지켜봤는데 바이오가 연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여기 추세를 이탈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켰던 밑에 하단 라인들 여기 돌파했던 라인 있죠? 여기 선으로 지금 그어져 있는 요 지점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조금 더 하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러면 반도체로 그 돈이 가든지 2차 전지로 연속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이제 포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오늘 하루 하락으로 그걸 논하기는 조금 어렵고 조금 더 상황을 봐야겠죠. 이게 하루짜리인지 이틀짜리인지 아니면 며칠짜리인지 그래서 여기를 최종적으로 지켜내는지 여부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한적인 돈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 나가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그런 상황으로 포스코그룹, 에코프로그룹, LG엔솔, LG화학, 코스모그룹, 그다음에 일부 리튬주까지 뭐 리튬포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오늘 주목받았었죠. 자, 장중에 체크한 내용이죠. 이제 MSCI 리밸런싱은 지난 금요일에 종가 부근에 시장을 마지막에 흔드는 재료로서 작용을 했었고 어쨌든 그 결과 LS 일렉트릭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편입이 되면서 마이너스 9.1%로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편입이 좋은 것도 아니고 편출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편입은 그동안에 LS 일렉트릭이 전력주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받아서 편입이 된 거고 SKI 테크놀로지는 그동안 진짜 땅굴 파고서 너무 많이 내려가기도 했죠. 진짜 끝이 없을 정도로 내려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매물로 나오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되고 지금 몇 개월째 아니 몇 개월 문제가 아니라 거의 연봉 자체가 지금 계속 꺾이고 있죠. 상장하고 나서 2023년 제외하고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뭐 지하실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땅굴을 파는 상황에서 MSCI 리밸런싱 결과 편출이 결정되고 오늘은 편출된 첫날 2.58%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2차전지 그룹 쪽이 2차전지 섹터가 강했던 거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강한 상승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계속 약세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외국인 선물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오전장을 시작을 했는데, 오전장에는 그 중에서 신규 매도 포지션이 외국인들은 우위에 있었고요. 오후장에는 그걸 회복하며 당일 중립 포지션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장 초반에 여기 갈색 선 보시면 선물을 6천억대까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굉장히 빠르게 다시 회복을 시키는 모습으로 하루 종일 회복을 시키면서 하루 종일 이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오후장에 다 회복하면서 당일 중립 포지션으로, 당일 중립, 오늘 매수도 매도도 아닌 상태로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개인 위클리 옵션은 오전장엔 콜옵션으로 집중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수급을 보시면, 자, 위클리 콜옵션을 보시면 개인들 파란 선 보이시죠? 장 초반에는 어떻게 했어요? 위클리 콜옵션으로 25억 이상 집중을 했는데 다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왕개미의 비밀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오후장에는 이제 양매수로 들어갔습니다. 풋옵션을 보시면, 자, 풋옵션을 보시면 개인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콜옵션으로 가다가 콜옵션이 줄어들면서 풋옵션이 늘어나서 양매수 형태로 갔고요. 지금 이건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수를 한번 보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위클리 콜옵션 계약수로 보시면 개인, 자, 보시면 아침에 장 초반에 3만 계약 이상 4만 계약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뱉었죠. 그 다음에 천천히 우하향. 그 다음에 풋옵션은 위클리 옵션 풋옵션은 보시면 처음에는 콜옵션 올라갈 때는 빠지다가 이제 콜옵션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풋옵션을 늘려서 결국에는 양매수 효과를 보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양쪽 풀이를 다 뺀 효과로 현재 마지막 종가의 코스피 200 지수가 362.09로 끝나면서 362.5 등가에 거의 양쪽을 다 풀이를 최대한 깎는 그런 모습으로 마쳤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종료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오늘 특이사항이었죠. 4번의 별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 시장의 트렌드예요. 파생을 하시는 분들, 특히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 왕개미가 진입하는 현상을 반드시 파악해야만 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시장이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저도 깜짝 놀랐죠. 처음 보는 행동을 했죠. 왕개미 형님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장중 시간에 뭐 점심 시간이든 뭐 10시 반이든 점심시간 뭐 오후장 한 2시쯤에 들어오든 어쨌든 한쪽으로 진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날 콜옵션 들어오면 그냥 콜옵션을 한 번, 두 번 들어오든 콜옵션으로 선택하고, 풋옵션을 들어오면 풋옵션으로 들어오는 거 선택하고 하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콜옵션으로 진입을 했죠. 자, 보시면, 자, 오늘 아침에 시작, 프리작 말고 본장 시작이죠. 자, 여기 본장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은 콜옵션으로 외국인이 아니라 왕개미 형은 갑자기 콜옵션으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들어오자마자 막 내리꽂습니다. 어차피 왕개미는 콜옵션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른 주머니를 차고 들어오는 거죠. 콜옵션으로 상승 배팅만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메인 포지션으로 아마 하방 배팅을 더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선물 매도를 진행하든 ELW 가서 매도를 잡든 하락을 잡든 어쨌든 세팅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포지션을 세팅하고 들어옵니다. 어쨌든 변동만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콜옵션으로 진입해서 급등이 나오면 콜옵션 수익이 나는 거고, 하락하면은 반대로 숏포지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지체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횡보를 하는 경우에 지난번에도 나왔듯 횡보를 하면 1시간 정도 횡보하니까 지난번에 그냥 다 털고 나가버리죠. 왕개미들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횡보를 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일수록 좋은 거예요, 이들한테는. 그래서 콜옵션 들어오자마자 급락이 나왔으니까 하락 쪽으로 수익이 발생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콜이 다 나가기도 전에 풋옵션 진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왕개미형은 365 월물 콜옵션에 진입함과 동시에 풋옵션 357.5를 시차를 두고 갑자기 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콜옵션보다 풋옵션을 훨씬 더 많이 산 상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을 해버립니다. 그쵸? 그러더니 이 수량 한 4, 50억, 5, 60억 정도 산 걸 가지고 끌어올리게 되죠. 왕개미가 풋옵션에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까와 반대로 상승 쪽의 베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개미가 풋옵션이면 하락 베팅 아니에요? 네, 맞죠.
그것만 베팅했다면, 그것만 네이키드로 베팅했다면 하락 베팅이겠지만, 왕개미는 자신들이 풋옵션으로 들어오면 시장은 어떻게든 올려주는 누군가가 있다, 외국인 등 누군가 끌어올려 줄 것이다. 개인이 풋옵션 많이 들어가니까 반대로 누군가 풋옵션 개인이 매수를 잡으면 누군가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끌어올려 줄 것이다에 착안해서 분명히 상승 배팅이 다른 걸로 이루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게 수익이 발생했겠죠. 어쨌든 변동만 주면 된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시차를 두고 들어온 첫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 왕개미가 굉장히 시장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0개월 된 것 같은데 이들의 속성을 파악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게 거의 뭐 다인 것 같아요. 내용으로 파악하는 건 그냥 맞춰 풀어가는 거고, 실제로 수급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 그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냥 왜 일어나냐, 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언제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언제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점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언제요? 장중에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돌파하고 고점 막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콜옵션으로 막 따라올 수 있을 때쯤 콜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시점 정도의 부근되면 풋옵션으로 들어온다. 그게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기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판단한 그런 자리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파생반에 제가 이렇게 표를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렸던 건데, 오전 시간, 이거는 아침 오전 시간 내에 이제 잘라놓은 거죠. 그 당시에 찍은 거니까. 보시면 365 월물 콜옵션에 왕개미 콜옵션 진입 시간 8시 59분부터 9시부터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죠.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들어오다가 이제부터 나가기 시작해요. 한 어느 정도 한 9시 한 30분 가까이 되니까 나갑니다. 그래서 왕개미 콜옵션 청산 시간 이후 분할 청산 계속했다라는 소식이 여기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반대로 풋옵션을 보면은 이제 월물 풋옵션 357.5로 진입을 합니다. 이거 장중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같이 다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장중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방송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장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뭐 물론 이런 디테일한 거는 거기까지는 잘 안내를 안 해드리려고 하지만 정혜원 방에다만 보통 이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말고도 중요한 내용을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받으시려면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유튜브 댓글에 있는 거 보시고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어서 357.5 월물 풋옵션에 언제부터 들어와요? 콜옵션은 어느 정도 청산한 시점부터 들어오죠. 그래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이 하단 부근에서 357.5 풋옵션으로 왕개미가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안 매집을 해버리죠. 여기서 단계적으로 매수를 해버리죠. 이거 풋옵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을 때 왕개미는 풋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풋옵션 다 어느 정도 한 몇십억 들어갔죠. 40억 정도 들어간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풋옵션이 녹아내려요. 그 다음에 청산을 여기서 하죠. 여기서부터 청산을 다 해버립니다. 어디서 청산이 주로 나왔냐면, 자, 여기서 청산, 풋옵션까지, 콜옵션은 여기서 다 청산이 됐고요. 풋옵션은 여기서부터 청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청산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못 가요. 여기네, 여기. 청산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못 갑니다. 내려가죠. 금방 10시 반부터 청산이 바로 된 거예요. 오전에 중국장 개장 전후부터 해가지고 벌써 청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오니까 상승으로 수익을 냈겠죠. 청산을 하니까 더 이상 못 가죠. 그러고 나서 횡보를 해요. 청산 다 끝나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양매수만 남아가지고 횡보하는 게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약간의 반등도 있었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게임을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인 월물 옵션 양매도, 오늘도 월물 옵션 양매도를 키웠어요. 콜옵션은 18억 매도, 풋옵션은 40억 매도. 이런 상태에서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유리한 외국인 입장에서 계속 또 오늘 돌려놓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개미가 결국에는 한 11시 전까지 해가지고 시장을 한번 휘저었다가 자기들만 쏙 먹고 빠진 거예요. 오늘 시장을 요약하자면 왕개미 형들이 콜옵션 들어왔다가 먹고 풋옵션 들어왔다가 먹고, 반대 포지션이니까 먹고 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남겨진 개인들만 양매수에서 고생하는, 횡보하는 장이 연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오늘 변동성을 놓쳤다면은 사실 조금 먹거리가 별로 없었던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제가 파생반의 개장 전에 말씀드리는 지지 라인은 어디였습니까? 중간에 한번 이탈됐죠? 이탈됐는데 1차, 2차까지 어디 갔어요? 2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으로 갔습니다. 어디요? 358.5가 오늘의 최하단이라고 오늘 개장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틱 차이로 순간적인 골이니까 사실 요 정도면은 이탈이긴 하지만 커트라인까지는 안 갔죠. 네, 세 틱이면 커트는 아니죠. 네, 좀 더 봐야지 러프하게 한 다섯 틱 너무 적고 보통 한 10틱 가까이는 봐야 됩니다. 7, 8틱 정도 이상은 놓고 봐야지 분할하면 10틱까지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 정도 자리 부근 358.5를 말씀드렸는데 358.35에서 튕겨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2차 지지란 지킨 셈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용해서 또 수익 보신 분들이 또 계셨고요. 오늘 그래서 축하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런 장을 계속 보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뭐 내역 보시면서 일지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왕개미가 이렇게 콜프 진입해서 휘저은 날이었고요. 다섯 번째, 외국인은 이제 9월 선물 포지션을 두 번이나 스위칭한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매수였고요. 매도로 돌아섰고 아침이죠. 아침에는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10시 20분 이후에 매도해서 다시 매수로 바뀐 상태로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종가까지 누적 매수로 마감을 했죠. 결국에 오늘은 없었다라는 거고 기존의 누적 포지션 약간 매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마감했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가 조 단위까지 확장된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사실 딱히 기준에 통과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준을 굉장히 러프하게 잡아본다면 357.5와 362.5 사이에 들어오는 정도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종가가 코스피 200 종가가 362.09로 여기 사이에 들어오긴 했죠. 그래서 원래 기준으로 잡는다면 범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인들은 지금 위클리 옵션에서 공격적으로 수량을 많이 못 늘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8월 초부터였어요. 8월 5일에 시장이 폭락한 시점 이후부터는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을 그 전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량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털려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때 진짜 많이 없어졌죠. 예. 위클리 옵션이든 월물 옵션이든 그때 개인들이 손실이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인들이 옵션 양매수를 못 해준다면 양매도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이 범위 기준이 그만큼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자, 위클리 옵션 종가 결제 싸움이었습니다. 362.53에서 동시호가 진입했고요. 362.09로 끝이 났고요. 362.5 위클리 콜옵션은 0.11로 진입해서 0으로 끝났고 362.5 위클리 풋옵션은 0.73으로 진입해서 0.41로 끝나는 뭐 딱히 움직임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죽는 그런 만기였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외국인은 13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13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금융투자는 2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일곱 번째 종가에서 체크한 내용입니다. 투신이 코스피 선물을 1,600억 정도 신규 매도를 늘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은 선물 포지션은 당일 중립 포지션으로 바뀌었고 누적으로는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매도 매수로 연속 스위칭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은 9월 선물에서 추정 손실 640억 정도를 이미 기실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40억이 지금 이미 까인 상태인데 선물이 하도 포지션이 없기도 하거니와 매수를 잡으면 떨어지고 매도를 잡으면 올라갔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외국인은 선물에서 많이 꼬였죠. 8월 급락장 이후에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했는데 올라갔고 위에서 매수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 손실이 좀 많은 상태인데 그거를 9월물 옵션 양매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추정 수익을 보면서 그거를 커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640억 추정 손실을 옵션 양매도 수익으로 370억. 물론 양매도만 수익이 본 게 아니에요. 다른 매수의 단타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어쨌든 옵션에서 이거 나머지를 굉장히 반 이상 커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다 커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변동성을 시작할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많이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딱히 급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 움직여 줄지
보일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급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 그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축소가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한 1000억대까지 코스피 매도를 하다가 오늘은 265억으로 축소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현물이 고평가된 시기에 현물이 다소 고평가됐던 시기가 있었죠. 장 초반에 이제 시장은 백워데이션 베이시스 마이너스 기록하는 백워데이션을 조금 보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현물이 고평가된 순간이죠. 그래서 그때 차익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매도 쪽으로 3,500억 매도 차익 거래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베이시스가 장 종가 기준으로 0.61로 정상 범위를 좀 초과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오늘 매수하다가 다시 청산하면서 오늘 112억 매도로 돌려놓고 마감했으나 지금 환율은 추세 하단 부근, 장기 중장기 추세의 월봉 하단 부근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8월 26일 이후에 계속 외국인들의 매수, 외국인들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떨어진 자리에서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달러를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112억 매도지만 사실 중립이죠. 그런 상황이고 또다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이게 급락을 한다면 외국인은 빨리 던져버릴 거예요. 얘는 뭐 달러 선물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떨어질 때 그냥 대량으로 던지고 올릴 때 대량으로 매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밑에서 매집하고 있는 시기니까 그것도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이 노동절로 휴장이니까 빼고 9월 3일 화요일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고요.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 발표합니다. 9월 4일 수요일에는 7월 미국 졸트 보고서 발표하고 연준 베이지북 공개, OECD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캐나다 통화정책 회의 있습니다. 9월 5일은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8월 ADP 민간 고용 지표, 그다음 8월 ISM 서비스 PMI, 그다음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고요. 가장 중요한 9월 6일에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그다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및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이는 특징이 뭐예요? 얘하고 자, 색깔을 좀 입혀 볼까요? 자, 요거하고 자, 요거 졸트 보고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ADP 민간 고용 보고서입니다. 자, 고용 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자, 여기서부터 보면 목요일 금요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요일 빠졌네. 고용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파월 의장이 대놓고 얘기했죠. 고용 물 거다. 이제 물가는 목표치를 잘 가고 있으니까 근데 고용이 좀 불안하다. 이제 고용 데이터를 살피고 50bp, 25bp 결정을 해야 되겠다.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 이제 연휴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이제 개장 전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죠.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보고서입니다. 고용 보고서인데 그 전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와 고용 보고서까지의 연계적인 관계 꼭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변동성은 목요일, 금요일 영향 미쳐서 우리 장은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목금 월에 다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다음 주 초까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범위를 묶어두면서 잔존일, 9월물 잔존일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죠. 잔존일이 한 5거래일, 6거래일 남았을 때랑 딱 시간 목금월이랑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변동성이 갑자기 외국인들의 양매도를 확 풀어버리고 양매도 수익을 다 실현해버리고 한쪽으로 쏠리진 않는지 그런 걸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 혹시 그런 변동이 생기면 잘 포착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신규 구독자분들 구독자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창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